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2%대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4%대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2배가 느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2019년 말 무려 20조 정도의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대출들의 금리 갱신 시기가 도래한 거죠. 자,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그 당시 2019년 약 5년 전이죠. 이때 고정형 주담대 평균 금리 얼마나 됐을까요? 네, 2.37%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금리예요. 자, 이 금리가 어느 정도로 낮은 거냐면 2001년 이후로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금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낮은 금리로 이자를 내시던 분들에게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정도의 위기가 오는지 제가 좀 비교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표로 그려봤는데요. 금리 상승 전, 그러니까 2019년 그 당시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자율이 2.5%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5억을 대출 받아서 넉넉하게 2.5%라고 계산하면, 자, 5억 곱하기 2.5% 나누기 12개월 하면 이게 월 내에 되는 이자가 됩니다. 약 104만 원 정도 돼요. 자, 근데 앞으로 금리가 상승해서 이게 이제 4%가 된다고 하면, 자, 5억에 4% 나누기 12개월 하면 167만 원. 네. 이전보다 60만 원 이상의 월 이자를 더 내야 돼요. 그리고 1년으로 따져보면 무려 756만 원입니다. 자, 63만 원, 756만 원. 잘 체감이 안 되시죠? 63만 원이면 4인 가족의 한 달 식비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1년이면 756만 원. 뭐 소득이 충분하신 분들에겐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은퇴해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겐 이것이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금리 상승은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활비 줄여야 되죠. 또 저축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돈이 마련이 안 되면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선택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높아진 금리 그냥 받아들이기. 사실 이거 대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 네, 이거 요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동금리로 전환하기. 네,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높아진 금리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자, 이 옵션은 말 그대로 지금 이용 중인 은행에서 새로운 금리로 그대로 적용받는 거죠. 새로운 금리란 높아진 금리, 그죠? 높아진 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장점은, 이게 뭐 장점이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이자 더 내는 거죠. 내가 익숙한 은행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도 합니다. 자, 단점이 있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증가를 하죠. 내가 만약에 3억 원을 빌렸다면 2%대에서 4%대로 오르면 매달 약 한 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장점, 더 낮은 금리 은행으로 이자 부담을 줄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은행으로 갈아탈 때 뭐 수수료 면제나 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큰 단점이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우리가 기존 대출을 중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예요. 보통 이제 대출 금액의 1에서 1.5% 정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3억을 빌렸다면 한 300에서 한 450만 원 정도 되겠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자, 또 하나의 단점.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내가 만약에 3억을 빌렸는데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대출 금리는 여기가 훨씬 더 낮아. 그럼 내가 이걸로 갈아타려면 이 1억 목돈이 있어야만 갈아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제 대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 준비할 게 정말 많아요. 또 은행 가서 자수 받을 때도 자, 손에 쥐가 나도록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변동금리로 전환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고정금리로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변동금리는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금리가 바뀌는 거죠.
자, 장점이 있죠. 향후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낮아져서 부담이 줄게 되겠죠. 보통 이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유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오르면 그죠?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정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져요. 내가 매달 얼마 이자가 나가는구나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 내리면 상관없는데 올랐을 때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급여소득자는 매달 나가는 지출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번 달에 만약 더 많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위에 세 가지, 현재 은행에서 높아진 금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탄다, 또 변동금리로 전환한다. 자, 이 세 가지 옵션이요, 개인의 재정상황 또 미래 계획, 이런 유형 감수 능력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요,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뉴스 보시면요, 주담대 갈아타기라는 기사 내용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8월 30일부터 바뀌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4월 1일부터는요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잔금 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30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빌라, 여기서 빌라 하면 뭐죠? 뭐 연립주택, 또 다세대 주택, 이걸 보통 이제 빌라라고 합니다. 이런 빌라,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전에 안 됐었거든요. 이전에는 아파트 주담대, 또 전세대출, 신용대출만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더 다양한 주거 형태 대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KB 등 실시간 시세 조화가 가능한 물건에 한해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갈아타기가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갈아타기 잘못하다가는요 불리할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중도 상환 수수료.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주담대는요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 부과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5억을 대출 받았다고 하면 또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1.2%라면 약 600만 원이에요. 네, 상당한 금액이죠. 따라서 대출을 갈아탈 때는요, 내가 새로운 대출을 갈아탈 때 그 이자 절감액, 또 내가 중도 상환 수수료율 내는 돈,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큰지, 이자 절감액이 더 크다면 갈아타도 되겠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더 크다면 갈아탈 이유가 없겠죠. 이거 꼭 비교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출 한도 축소. 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DSR 들어보셨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자, 정부는요 이를 통해서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게 생겼죠. 이번에 적용되는 요 스트레스 DSR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금리가 4%다 할지라도 7% 정도의 높은 금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대출 금리도 실제보다 짧게 잡아서 월 상환액이 높게 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내가 만약 갈아탈 때 내가 소득이 1억 원, 같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대체로 고정금리보다 낮아서 당장은 이자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단점은 향후 만약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5억을 3% 변동금리로 갈아탔는데 1년 후에 금리가 5%가 오르면 그전에는 연 1,500만 원이다가 5%가 되면 2,500만 원이죠. 네,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금리로 갈아탈 때는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또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주담대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Q&A 한번 해볼까요? 자, 금리 더 오를까요? 뭐 우리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로서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변동금리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본인의 재정상황 또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갈아타기, 주담대 갈아타기 꼭 해야 할까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점도 또 위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대출 조건, 남은 기간, 또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대출 2%대 쓰고 계시다가 4% 내시려고 하면 정말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급여소득자분들은, 또 은퇴하신 분들은 더더욱 위험하죠. 자, 정리해서 5가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가계 재무 점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내 수입, 지출을 정확히 계산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이제는 한 달 빵꾸난 건 어떻게 메꿀 수 있지만 매달 빵꾸나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 또 지출, 자산상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 수준을 여유 있게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양한 옵션 비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담대, 갈아타기, 또 일부 상환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문가 상담입니다. 재무설계사 또는 대출 모집인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여러 곳의 금융기관을 비교할 수 있어요. 대출의 금리. 그래서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비상금이 마련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자 상승이 되면 매달 이자가 더 나가게 되기 때문에 목돈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돼 있으면 바로 빵꾸 나잖아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비상금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정부 정책 모니터링입니다. 정부 정책이 시시각각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나한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지원 제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담대 대출금리 상승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험입니다. 자, 그렇지만요, 동시에 이번에 재무 건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입, 지출, 또 재무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어떻게 내가 이걸 대처할지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좋은 대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